제가 오늘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 아키텍처에 대한 제안 리서치와 관련된 그런 논문입니다. 2021년 발표된 논문이고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그라운드 지식들, 그리고 인트로덕션,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논문을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 중 하나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 정보를 모으고 프로세싱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요. 하나의 소스가 아닌 다양한 데이터의 소스로부터 그런 매트릭들을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록하고 OLTP와 좀 더 가까운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이 주요 사용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 오퍼레이션들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타입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록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것들 위주. 그렇기 때문에 OLTP보다는 OLAP에 좀 더 가까운 프로세스들을 갖고 있고요. 좀 더 복잡한 분석 과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좀 더 복잡한 쿼리들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자세하고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들보다는 좀 더 간추려져 있는 통계와 가까운 데이터들을 주로 다룬다는 점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다양한 타입의 로우 데이터가 각자의 고유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리포지터리인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는 이러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그 데이터의 스트럭처가 굉장히 로우한 공급된 데이터, 그러니까 처음 수집된 데이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의 목적이 아직 사용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굉장히 높은 어세시빌리티와 빠른 업데이트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경우에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정제되어 있는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업데이트를 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고 코스트가 많이 드는,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좀 더 간추려져 있는, 굉장히 요약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분석을 위한 분석을 위한 리포지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레이크는 좀 더 원본에 가까운, 날것에 가까운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리포지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아키텍처를 보여주면서 이제 논문을 시작을 합니다. 최초의 데이터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된 데이터들을 ETL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를 했고, 그것을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과 리포트 등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는 이 데이터 레이크에 들어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ETL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를 하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BI 리포트들을 작성하며, 또한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등 데이터 사이언스에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들 중에서 일부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 음성 데이터 등 원본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웨어하우스에 적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레이크에 어세스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는 이 두 가지 티어,
두 가지 티어의 방식을 구조를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저자들이 제안을 하는 바는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에 별도의 이제 메타데이터, 캐싱 혹은 인덱싱 레이어를 적용을 하여서 ETL 과정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두 가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 계층을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을 해서 BI, 리포트,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등에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플랫폼을 이 논문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웨어하우싱에는 다음과 같은 챌린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퀄리티와 릴라이어빌리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레이크와 웨어하우스 두 개의 티어로 나눠져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더 그 ETL 과정들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버그와 좀 더 페일리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퀄리티와 릴라이어빌리티가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스테일 데이터입니다. ETL 또는 ELT 프로세스를 통해서 웨어하우스에 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ETL과 ELT 프로세스가 거쳐지지 않은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룰 수 없는, 그러니까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성능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이 챌린지 중 하나로 제시가 되었고요. 다음은 이제 데이터 타입의 제한입니다. 웨어하우스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프로세스된 정제된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언스트럭처 데이터, 이미지, 비디오 혹은 이미지와 비디오, 음성 데이터 등 바이너리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들의 사용도의 증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논SQL 코드로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점들이 조금 지원이 미비하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챌린지들을 제시를 하였고요. 이러한 챌린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데이터 웨어하우스들에는 아파치 파케이 혹은 하드 파일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ORC 포맷을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레이크의 이런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지원하는 이런 SQL들을 지원을 하기에는 아직 많이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많이 어려운 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계점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SQL 엔진들, 그러니까 뭐 저번 세미나 때 이제 이재규 학생이 보여줬던 그런 프레스토 혹은 아파치 드루이드 맞나? 와 같은 그런 다양한 SQL 엔진들이 이제 직접 데이터 레이크들에 어세스하여서 동작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지만 웨어하우스에서 지원하는 그런 ACID 프로퍼티 혹은 인덱스와 같은 그런 구조들을 활용하기에는 아직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갖고 있는 챌린지들인데요. 이 챌린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저자들의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키텍처에서 이그젬플인데요. 이 메타데이터 캐싱 그리고 인덱싱 레이어를 추가를 하여서 이 메타데이터 API를 적용을 하게 되고 이 메타데이터 API를 통해서 SQL과 뭐 디클레러티브 데이터 프레임 API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뭐 BI 레포트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뭐 아마존 S3가 대표적인 예시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스탠다드 파일 포맷을 사용을 합니다. 아파치 파케이를 주로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아파치 파케이를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맷에 대해서는 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지만 컬럼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높은 압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포맷이고요. 이런 포맷을 기반으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데이터 위에 메타데이터 레이어를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메타데이터 레이어를 추가를 함으로써 ACID를 기반으로 하는 트랜잭션 혹은 인덱스 등을 이제 인덱스, 캐시 등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메타데이터 레이어를 추가하여서 이제 SQL 퍼포먼스 SQL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복잡성 때문에 SQL의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QL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제 저자들이 시도를 하여서 실제로 퍼포먼스의 임프루브먼트를 갖고 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캐시입니다. 캐싱이 뭔지는 다들 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조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덱스와 그 데이터들에 대한 간단한 통계들을 적용을 하여서 이 SQL의 퍼포먼스를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이 메타데이터 API 위에 이 디클러레이티브 데이터 프레임 API를 활용을 하였기 때문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에 대한 활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디클러레이티브 데이터 프레임 API는 파이썬에서 흔히 사용하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메타데이터 레이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 나온 그림이 아니라 이 논문에서 많이 언급하는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서비스,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이 델타 레이크 이 논문에 사용된 이 그림이고요. 파케이 형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들 외에 이제 이 데이터가 뭐 언제 애드가 되었고 뭐 언제 변경이 되었고 리무브가 되었고 업데이트가 되었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 제이슨 형식들로 저장된 이 로그들을 압축해서 파케이 형식으로 이제 체크 포인팅을 하는 이 델타 레이크의 이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델타 레이크는 트랜잭션을 지원을 하고 뭐 다양한 뭐 웨어하우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그런 뭐 API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굳이 갖고 온 이유는 레이크하우스 아키텍트에서 제안하는 메타데이터 레이어에서 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구현을 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지원을 하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들 같은 경우 상용 오브젝트 스토리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인터페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한 번에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아토믹하지 않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개의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동시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파일들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그대로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 업데이트들이 진행되다가 이 업데이트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어볼트가 될 경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프로세스들은 남아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프로세스들에 대해서는 이제 롤백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토믹하게 동작하지 않는 그러한 단점이 그러한 이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 메타데이터 레이어를 적용을 하여서 메타데이터 레이어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타이밍에 어떤 트랜잭션에 파일이 애드가 되었고 업데이트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어볼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롤백을 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린 트랜잭션을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이 세 개의 시스템들이 가장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와 가까운 그런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 레이크가 있는데요.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 레이어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메타데이터를 그 해당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랜잭션, 제로커피 컨니, 뭐 타임 트래블, 뭐 이전 버전으로 저희가 git 리셋 하드 혹은 git 리버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타임 트래블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아파치 아이스버그 같은 경우에는 ORC 포맷, 파케이 포맷을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파치 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버에서 개발된 시스템인데요. 우버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시간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웨어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단한 스트림 인제스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웨어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성능의 실시간 인제스트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 레이어를 적용을 함으로써 데이터 퀄리티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데이터가 어떤 타이밍에 인풋이 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constraint API,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컨시스턴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constraint들을 이제 API화 시켜서 이제 레이크에 적용을 시켜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고 뭐 이런 거를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뭐 컨시스턴시에 어긋나는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제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전체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메타데이터 레이어는 어딘 로깅과 어세스 컨트롤 등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퓨처 워크들은 메타데이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분리를 하여서 램 혹은 SSD에 이러한 메타데이터들을 적용을 시켜서 전체적인 아무래도 메타데이터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데이터를 생으로 인풋하는 것보다가 좀 더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되게 되죠. 로그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버헤드가 발생하는데 이런 오버헤드를 그런 빠른 기기들, 램이나 SSD 등을 사용을 하여서 HDD보다 좀 더 빠르게 사용을 하여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는 점이 남아있다. 또한 이 로그의 포맷이 저희는 여기에서는 지금 아파치 파케이 형식으로 아예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옵티마이즈된 그런 포맷을 사용을 하여서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좀 더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퓨처웍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SQL 퍼포먼스를 개선하기 위한 이제 보조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사용한 예시입니다. 캐싱인데요. 위에서 오브젝트 이런 파일들이 있잖아요. 이 파일들을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러한 지금까지 했던 뭐 얘기들은 모두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불러오는데 파일을 호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뭔가 데이터를 다운받으려고 하면은 그런 레이턴시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좀 더 빠른 디바이스로 해당 파일들을 캐싱을 시켜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조금 더 빠르게
프로세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메타데이터 레이어를 추가로 활용을 하여서 이 캐시된 데이터 파일이 아직까지도 이제 밸리드한 파일인가, 뭐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이 데이터가 뭐 아웃 오브 데이트한 데이터가 아닌지를 이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또한 이 이 저자들이 이제 델타 엔진을 사용을 하여서 이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델타 엔진을 사용을 하여서 이전에 있던 데이터보다가 조금 더 디컴프레션된, 그러니까 압축이 어느 정도 해제된 그런 데이터들이 일부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캐싱을 시키면서 일부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쿼리 엔진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뭐 일부는 뭐 압축 해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형변환이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뭐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저자들이 사용한 데이터 스트럭처, 그러니까 auxiliary라고 하는 데이터들은 뭐 보조 데이터들인데요. 말 그대로 뭐 보조하는 데이터들입니다. 저희가 파케이를 사용을 하는데 이 파케이 같은 경우에는 컬럼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컬럼 베이스들은 특정한 네, 쉽게 말해서 어트리뷰트를 기준으로 이 데이터들을 정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렬된 데이터들의 민맥스, 그러니까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제 스태틱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레인지 서치나 좀 더 뭐 말했지? 데이터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스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능이 조금 높아질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인덱스를 적용을 했는데 이 블룸 필터는 뭐 필터의 한 예시인데요. 블룸 필터 베이스 인덱스를 적용을 하여서 좀 더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한 내용인데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1번부터 4번 같은 경우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AWS,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뭐 하두 HDF 등 위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들과 이제 이 논문에서 강력하게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라고 주장을 하는 델타 레이크 엔진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TPC DS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는 벤치마크인데요. TPC H와 유사하지만 좀 더 복잡한 쿼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웨어하우스를 벤치마크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그런 툴인데요. 이거를 하는데 이제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안 좋은 거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관측이 되었고 이거를 하는데 든 이제 코스트, 여기에선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적게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델타 레이크 이 논문을 읽으면서 델타 레이크 논문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델타 레이크 논문을 읽어보고 다음번 세미나 때 뭐 좀 더 자세하게 이것들을 비교 하나하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하는 데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SQL 퍼포먼스가 중요한데 이 SQL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결정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데이터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레코드가 어떤 형식으로 오더링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드디스크에서 저희가 시퀀셜하게 데이터를 읽어올 때 레코드 오더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주 어세스되는 데이터들은 가까이에 붙어 있어야지 시퀀셜하게 읽어올 수 있고 그래야지 좀 더 읽기 성능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함께 그러니까 묶여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 델타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오더링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그러니까 각각 파일들의 디멘션 혹은 스페이스 필링 커브들을 활용을 하여서 이 오더링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뭐 Z 오더 혹은 힐버트 커브들을 활용을 한다고 활용을 하여서 델타 레이크 내에서는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퓨처워크로 제시된 것들은 저희는 지금 파케이, 여기에서는 논문에서는 파케이를 위주로 사용을 하였는데요. 파케이 이외에도 다양한 파일 포맷들이 있는데 그런 파일 포맷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런 파일 포맷들이 이전에 존재하는 그런 포맷들보다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 포맷들에 대한 인베스트먼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뭐 캐시, 인덱스, 뭐 이런 스태틱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적용을 할 거냐. 어, 인덱스가 적용이 되었지만 뭐 단순하게 뭐 비트리 인덱스를 사용할 것이냐, 뭐 블룸 필터를 사용을 할 것이냐, 뭐 어떤 필터를 적용을 하여서 인덱스를 구성할 것이냐도 굉장히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민맥스 스태틱스 말고 뭐 다양한 스태틱스를 좀 더 적용을 시켜서 퍼포먼스를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퓨처웍스다라고 제시를 하고요. 또한 서버리스 컴퓨팅에서는 이러한 아키텍처들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좀 흥미로운 챌린지다라고 저자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그 데이터 레이아웃이 데이터의 피지컬한 오더링을 얘기를 할 텐데, 네, 근데 레이크하우스나 델타 레이크에서 또 여전히 직접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S3와 같은 오브젝트 스토어를 활용을 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S3에서의 오더링을 어떻게 관리를 하죠, 얘네가? S3 여기 이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음, 파케이 같은 경우에는 컬럼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컬럼 중에서 데이트 컬럼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됩니다. S3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오퍼레이션이 자주 언급이 됐는데 리스트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레인지 서치를 통해서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리스팅을 하는 뭐 API라고 하는데요.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 뭐 2021-1011 이게 이제 S3 내의 경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 테이블이 있고 그 안에 데이트 이거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디렉토리 안에 이러한 파케이 파일들이 쭉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S3에서 리스트 오퍼레이션을 할 때 뭐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여기 이후에는 이제 뭐 저희가 뭐 정규 표현식으로 뭐쭉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별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를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레이아웃 전체적인 데이터의 저장 방식을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 논문이 아니라 델타 레이크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브젝트 스토어에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근데 S3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S3만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오브젝트 스토어가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브젝트 스토어 가장 많이 유사하게 나오는 게 파일 시스템을 보통 예시로 많이 듣는데 파일 시스템과 같이 그냥 뭐 특정 디렉토리의 이름을 아예 그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로 두는 그냥 뭐 어트리뷰트에 이렇게 데이트는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뭐 특정 그 들어오는 파일들의 이름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난수로 입력이 되어 있지만 뭐 특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은 좀 더 웨어하우스에 가까운 것들인데요. 지금 현재 레이크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머신러닝들이나 혹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에 사용되는 그러한 데이터 어널리틱스에 사용되는 것들을 위한 이제 개선 방안 혹은 적용시킨 방안 등이라고 합니다. 왼쪽은 이제 실제로 디클래러티브 데이터 프레임 API를 활용을 한 경우에 이제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유저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뭐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뭐 판다스 라이브러리 같이 뭐 이런 식으로 fill.na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lazily evaluated query plan으로 컨버트를 시키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델타 레이크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 때리면은 얘가 이제 뭐 결과들을 제시하고 그거를 통해서 뭐 모델.fit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이런 구조, 이런 순서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데요. 그 해당 데이터 프레임 API의 특정 버전을 아예 그냥 박아버리는 겁니다. 뭐 판다스 뭐 1.0.0.1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 API들을 이제 스파크 SQL의 쿼리 플랜에다가 직접적으로 이 컴퓨테이션들을 매핑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핑을 하면은 이제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 컴퓨테이션들을 이제 옵티마이징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스파크 SQL 요 부분이죠. 요 쿼리 플랜과 직접 바로 매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 컴퓨테이션의 그러한 옵티마이즈된 빠른 속도들을 fully enjoy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뭐 데이터 프레임 API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머신러닝 API들에서는 좀 더 다른 이제 유형의 데이터 디클레어레이션 API들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온 게 이제 텐서플로우의 tf.data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런 포맷들이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머신러닝 API들이 나올지 모르고 그런 머신러닝 API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 그 데이터 API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챌린지로 남아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퓨처웍스로 제시가 되는데요. 다양한 데이터 어세스 인터페이스를 좀 현재는 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머신러닝의 인터페이스를 다양하게 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스탠다드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에서는 뭐 여기에서 나온 게 피처 스토어, 피처 매니지먼트 뭐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이제 ML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한 이제 매니지먼트 레이어도 또한 추가로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 저자들이 말하는 퓨처웍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이제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였고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싱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펑션들을 데이터 레이크에 적용을 하여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데이터 레이크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좀 뭐 여러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 좀 유니크한 뭔가 그런 부분들은 좀 떨어졌고 대부분의 내용들을 데이터브릭스의 델타 엔진에서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델타 레이크 논문에서 많이 차용을 하였기 때문에 이 논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좀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하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많이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들은 델타 레이크 논문들을 보면서 좀 더 차후에 다시 한번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 데이터브릭스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가 아키텍처에서 많이 나오는 뭐 카파 아키텍처, 람다 아키텍처 가장 기본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람다 아키텍처에서 배치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 넣는 것도 오버헤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델타 레이크를 활용을 해서 델타 아키텍처를 또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서 또 굉장히 강하게 블로그에다가 언급을 해놨어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이 링크를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은, 이제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재밌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차후에 좀 더 공부를 해보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델타가 그 람다에 이어지는 버전의 의미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선 네, 델타라고 얘네가 네이밍을 했나요? 네, 그렇게 네이밍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델타 레이크에서 따온 건지 뭐 그냥 말 그대로 람다 다음을 잇는 그런 델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프로세스가 조금 조금 스피드 레이어와 배치 레이어를 조금 이제 하나의 델타 레이크 엔진을 통해서 모두 다 관리한다라는 점에서 람다 아키텍처보다 그런 매니지먼트 리소스들이 조금 더 줄어든다라고 하는 점이 주장하는 장점이긴 한데 자세하게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